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우리 강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뭐 맛배기로 좀 1890년대 우리 사회와 의료 선교 또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심각하건 하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이 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이 공안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염병이 이게 돌게 되면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17세기 박광선이 쓴 가정규범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학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 호랑이의 부적이 영험하다 이런 설명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1890년대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전염병에 무지했었고 또 그걸 이기기가 참 어려웠던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당시에 질병과 미신이 만연했었는데 이 장승에다가 이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사진. 그래서 저런 장승에다가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백성들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10년 주기로 많이 전염병이 있었는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조선과 또 선교사들이 전염병에서 혹은 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나는 걸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은 되게 10년 주기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학질이라든가 대표적으로는 콜레라가 많이 있었고요. 1886년에 콜레라가 유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주기라 그래서 1897년에도 또 이 콜레라가 크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란이 쓴 일기를 보면은 서울의 하늘이 눈물과 울음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집과 바로 붙어 있는 성벽을 통해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게 86년도 7월 24일자 일기입니다. 알렌의 일기인데, 이 1886년에 이 6개월 동안, 6월부터 3개월 동안에, 미안합니다. 6개월 동안이 아니고 6월부터 3개월 동안 이 서울에서만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시체가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6년도 3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희생되었나 보면은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다녔었고 또 서원을 운영하면서 JI의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과거를 안 본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로 나가지 않은, 왜냐하면 이 더러운 벼슬, 당시 구한 말에 조선 말에 이 더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런 나라를 위한 아픔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더러운 매관매직을 하고 하는 엄청나게 백성들을 또 이렇게 수탈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남긴 책이 바로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도의 인구 전체가 전염병에 희생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콜레라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다가 금주를 칩니다. 금주를 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빨간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금주를 치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문을 막아 놓습니다. 그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 아픈 한 사람을 놓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간호할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개를 합니다. 다 뭐 먼 곳에 있는 친척 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으로 각자 삶을 도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매일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불렀는데 소리가 없으면 이제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옮기고 어떻게 해서야 나을 수 있는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집 자체를 그냥 소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된 그 세계 2위의 그 경제 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아내가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많이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건강에 좀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뉴스 같은 거 그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라면 당신이 중국에 있다고 할 때 한국에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듣고서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공작 인원들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런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끌려가면 결국은 죽어야만 나오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항하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남자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이 저렇게 격렬하게 이제 반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 이 사람은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벌써 18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비인도적인 만행이 있다는 거는 참 저도 믿기가 어렵지만 이게 뉴스에 나온 거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장면은 이것도 물론 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뉴스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경찰들이 저렇게 다니다가 그 허가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저 운전자를 저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운전자를 저렇게 끌어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저 여성이 저렇게 반항을 하다가 이제 저렇게 반항을 하다가 저렇게 목을 저렇게 하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저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아마도 이건 아마 사람들이 아까 그 위에서 찍거나 이제 근처에 찍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여자가 목이 부러져서 저항하다가 이렇게 뒤에서 목을 눌러가지고 저렇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그냥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운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차량을 운행해서 저항하다가 저렇게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을 그냥 또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저도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한번 뭐 쓴 것도 있지만, 중국을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전염병보다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호북성 5천에서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죽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놔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 그런 생명의 귀중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중국 공산당의 정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지금 뭐 언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성에서 보면은 중국 무한, 중국말은 우한이라 그러는데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우한이 엄청나게 많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왜 빛이 날까요? 맞습니다. 환자들이 있는 집, 그런 곳을 밤에 불태운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1890년대 환자들의 집을 불태웠던 것처럼 지금 불태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벌써 뭐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1890년대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선교사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